진짜가 나타났다. 스트리트 능력자들 19를 공개합니다. 독학으로 모모 만든 아빠. 2020년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 사는 30세 쉬 웨이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오 양은 앞으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오 양이 희귀 유전 질환인 맨케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구리 함유 요소의 기능 저하로 혈청 구리 농도가 낮아지며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 장애 질환으로요. 치료가 쉽지 않아서 3살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슈웨이는 2살 난 아들의 자라는 모습을 볼수록 걱정만 깊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에서는 저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완치는 아니지만 맨케스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워낙에 희귀 질환이다 보니 당시 중국 내에서는 그 약을 취급하지 않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하늘길까지 막혀 슈웨이는 약을 구하러 해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진짜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슈웨이는 어느 날 직접 맨케스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약을 제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약을 직접 만드는 게 가능해요? 약사가 아닙니다, 이분. 네. 아니 아니요. 약사여도 가능할까?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돼도 만들기 힘들다는 게 약인데. 그렇죠. 이 사람 무슨 뭐 화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슈웨이는요, 평범한 사업가였는데요. 때문에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슈웨이는 오직 아들 하오 양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집 한쪽 다용도실을 실험실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장비와 원료를 구해와서 연구에 돌입했고요. 대부분 영어로 된 논문들을 번역기로 해석해가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읽은 논문만 약 600편. 우와. 영어로 된 거예요. 와. 아들에 대한 사랑인 거죠. 예,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죠. 오죽하면 약을 직접 만들겠다고 하겠어요. 아니 근데 비전공자인데 뭐 논문 사실 본다고 이해되나요? 자, 모두가 이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단 6주 만에 약 제조에 성공하게 된 슈웨이.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약을 투약한 하오 양. 2주 만에 병세가 호전됐고요. 우와. 의학계에서도 이 약이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주 만에? 야 이게 뭐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결국 이제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과 간절함이 뭔가 어떤 능력까지 끌어올린 게 아닐까. 맞아요. 아니 이 사람 제대로 이 분야로 배웠으면 노벨 화학상 탔겠는데요? 이외 한 국제 생명공학연구소는요. 슈웨이를 연구소에 채용. 함께 맨케스 증후군 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당연히 모셔갈 것 같은 게 네. 이분보다 간절하게 이 병을 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논문 그렇죠. 600편 누가 읽어봤겠습니까? 누가 읽어봤겠어요? 야,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초인적인 어떤 힘 덕분에 그리고 본인 또 재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었겠죠. 예,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저런 결과가 나왔나 봐요. 스트릿 능력자들 15위 공개합니다. 꿈의 날개를 달게 된 모모. 이번 특종은 SNS에 공개되자마자 무려 350만 뷰를 기록한 노래 한 곡입니다. 오 뭔데 350만 뷰요? 셀린 디온의 원곡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음향이 안 좋아서 그렇지 노래는 되게 잘하는데. 방금 들으신 노래의 주인공은 아프리카 가봉 리브르빌에 사는 17살 소년 사무엘입니다. 남자요? 소년이요. 예. 변성기도 지났을 거 아니에요, 17살이면. 그러니까 청아하게 어떻게 이게 맑은 소리가 나지? 자, 이렇게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갖춘 사무엘은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가수를 꿈꾸고 있었지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을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래를 사랑한 소년 사무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틈이 노래 연습에 몰두.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너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거 한번 불러주라. 친구의 부탁에 사무엘은 복도 계단을 공연장 삼아 평소 좋아하던 가수 셀린 디옹의 The Power of Love를 불렀고요. 사무엘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친구가 이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업로드. 그의 맑은 목소리와 가창력에 듣는 순간 소름, 기적의 목소리다.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야. 많은 누리꾼이 감탄하며 폭발적인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대단한 톤이죠, 톤이. 네. 그리고 영상을 본 셀린 디옹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언젠간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노래하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가봉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고요.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러브콜까지 받으며 여전히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대로 노래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 정도면 사실 상당히 많은 걸 타고났네요. 조금만 더 전문적인 트레이닝 그리고 뭔가 지원이 있다면 진짜 세계적인 가수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 능력자들 19, 13위를 공개합니다. 두 기자님 12살 때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12살은 6학년인가? 5학년인가? 6학년인가? 5학년. 5학년. 아, 5학년 때 저 이사 갔어요. 저도 5학년 때 그냥 전학 가서 열심히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전학 간 거밖에 기억 안 나요. 네. 오랜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반적입니다. 12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 미국에 사는 소년 잭슨은 2년 가까이 놀이터 대신 집에서 이것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잭슨이 12살이던 2018년 1월 드디어 완성한 작품은 바로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할 때 생긴 에너지를 전력 등으로 활용시키는 장치 핵융합로입니다. 에이, 말도 안 되네. 아까 뭐? 낙 검출 장치? 핵융합로! 핵융합로, 핵융합이라는 말도 이거는 모를 텐데. 저는 좀 믿음이 안 가요. 전 믿음이 안 가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100번 것 같아요. 양보해서 아까 탄소 뭐 그거는 나노 볼 수 튜브는 있다고 보는데 핵융합로 어떻게 만들까? 핵융합은 우리에게 제일 친근한 건 태양이잖아요, 태양. 이렇게 반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핵융합로를 통해 얻은 핵융합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수십억 년간 태양이 타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핵융합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네로라 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미래 인류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융합으로 인공 태양을 만드는 연구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겨우 12살 어린 소년이 그것도 집에서 직접 핵융합로 제작에 도전! 무려 1억 도에 달하는 핵융합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잭슨은요, 겨우 10살 때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 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14살 때 핵융합로를 만들어 화제가 된 테일러 윌슨의 이야기를 알고는 자신도 핵융합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건데요. 보통 저때 동네에서 제일 구슬을 잘 친다거나 아니면 축구를 제일 잘하고 싶지. 핵이면 뭐 핵노잼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지 무슨 핵융합로를 네, 만들어. 안 써 요즘에? 핵간지 안 써? 핵간지? 아니 어디서 꼰대 냄새 안 나? 잭슨의 부모는 과학자도 아니었고요. 단지 어린 잭슨이 10살 때부터 핵융합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독학. 잭슨의 아버지 크리스는 아들의 놀이방을 핵융합 실험실로 개조해주고 펌프나 진공 부품 같은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2년여간의 노력 끝에 12살 잭슨의 핵융합 실험은 대성공!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과학계가 들썩였고요. 핵융합 연구자인 리처드 폴이 잭슨의 핵융합로를 검증한 끝에 잭슨은 기네스북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에 등극했습니다. 나는 저런 걸 보면은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 천재? 전생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환생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게 가능하지가 않거든 사실. 인터넷 보면 우리도 오늘부터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럴 수 있나 봐요. 난 저걸 검증한 과학자도 되게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좀 허무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기 어렵겠다는데. 자기는 진짜 한 20년 공부했을 텐데. 이런 걸 보면 천재는 좀 타고나는 게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환생이라고 봐요. 아인슈타인의 환생이다. 자꾸 없는 얘기 하지 마. 아니 이게 난 못 믿겠습니다. 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스트리트 능력자들 19, 10위를 공개합니다.
한 기자가 이른 퇴근을 할 것인가? 우리 오상진 기자가 첫 득점을 할 것인가? 아, 진짜 이 형 진짜.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기록이나 깨지. 그치, 애매하게. 뭐야 이게. 아, 2020년 7월 한 소년의 발레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머, 저 미끄러운데.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이 영상의 주인공은 나이지리아의 11살 소년 마두 음소마 앤서니. 5살 때부터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춤을 출 만큼 천성적으로 발레를 사랑했던 마두는 동네 무료 발레 교습소에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발레를 향한 마두의 열정과 재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마두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무대. 딱딱한 시멘트 바닥, 비 오는 궂은 날씨도 마두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변변한 토슈즈, 연습복 하나 없었지만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점프와 턴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보셨던 영상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어김없이 연습을 하는 마두의 모습을 교습소 선생님이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서 저렇게 안정적인 턴을 돌다니 정말 대단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하는 이 소년이 저에겐 열정이란 감정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두의 연습 영상은 코로나19로 지쳤던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줬고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며 세계 곳곳 발레 교육 기관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그중 미국의 한 유명 발레단은 마두에게 뉴욕의 발레단 산하 무용학교에 장학생 입학까지 제안. 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교습으로 수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이번 계기로 마두는 전문적인 발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요. 어머, 아직 남자 발레 무용수가 없는 나이지리아의 희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야. 아까도 우리는 다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맞아요. 비에 젖은 몸으로 발레 심취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낀 거죠. 네. 현실판 빌리 엘리어트로 불리며 희망과 꿈을 선사한 마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발레를 하면 황홀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발레리노의 꿈을 이뤄서 여러 나라에서 꼭 공연하고 싶어요.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지리아 최초의 발레리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메달이 몇 개야? 스나이퍼예요? 그 메달이 아니, 메달 한 저거 50개 안 돼요? 조준을 잘해도 수만 번 잘못 치면 빗나가잖아요. 그렇죠. 집중력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스포츠인데 이분은 근데 원래 무슨 뭐 군대 특수부대 출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전직 올림픽 국가대표. 남다른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사진 속의 할머니는 경이로운 사격 실력으로 100여 개 이상의 메달을 따내며 세계 최고령 명사수로 이름을 날리셨던 찬드로 토마. 그런데 이 찬드로가 처음 사격을 시작한 때는 이를 바라보는 68세. 그전까지 자녀 6명에 손주 15명까지 대가족을 돌보느라 집안일에 바쁘셨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나이에 사격을 시작하기도 하는구나. 할 수 있는 많은 취미 생활이 있었을 텐데. 사격이 좋으셨나 보네. 그러니까요. 할머니 찬도로는 손녀를 마을 사격장에 데려다 줬다가요. 손녀가 장전을 어려워하길래 도와줬는데 처음 만져본 총은 찬드로의 손에 그야말로 샷굿! 그냥 그까이 거면 대충 쐈더니만 한가운데 콕 박히더만 그냥. 찬드로의 남다른 사격 실력을 목격하고 깜짝 놀란 사격장의 코치님은요. 아니 이럴 수가. 할머니 정말 총 처음 쏴보신 거 맞아요? 할머니는 타고난 사수예요. 자, 이렇게 정식 훈련을 제한. 뒤늦게 사격의 길에 들어선 찬드로는요. 평소에 집안일을 하시다가 틈틈이 돌을 던져서 병 맞추기 같은 놀이를 하면서 사격감을 유지했고요. 총을 잡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지역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 말도 안 돼. 이를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하게 소름 돋는 실력을 보여줬고요. 신이 내린 재능에 열정. 몇 번의 연습까지 더해지니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 누구보다 빠르게 기술을 습득한 찬드로는 나가는 대회마다 족족 메달을 싹쓸이. 인도를 뒤흔든 베테랑 명사수가 됐던 겁니다. 미치겠다.
야, 아니 그날 손녀 따라 사육장 안 가셨으면은 음. 자기 총 쏘는 재능 있는 거 모르고 사셨겠네. 근데 진짜 늦은 나이는 없네. 안 하는 내가 있을 뿐이네 진짜. 나이 핑계를 대는 우리 한 기자님 같은 분들께 찬드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이는 아무런 창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스트리트 능력자들 19 3위를 공개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100, 약 12만 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딩 수업을 받을 것이냐 묻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0요. 내가 코딩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합니까? 이제 와서 여태까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놓고 아니, 그런 오늘 얘기를 해요. 주제를 네? 그렇게 많이 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얘기를 아유, 해요. 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본인도 아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모두에게 해요.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돈이나 챙기자. 저는 100불 받아서 오 기자 전 기자랑 밥이나 먹을래요. 100불 받아서 오 기자 전 기자랑 밥이나 먹을래요. 오케이. 그건 좋아요. 이런 하지만 인생은 끝없는 배움이란 말이 있잖아요.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23세 패트릭 맥콘록은 자신과 함께 일할 코딩 능력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지금 현금으로 $100 받으실래요? 아님 저한테 코딩 과외 받으실래요? 뉴욕 거리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맥콘록. 그런데 초면인 그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노숙자였습니다. 어머. 오늘 주제가 스트리트 능력자잖아요. 정말 거리였던 겁니다. 스트리트에서 능력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노숙자면 밥 사 먹을 이제 돈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 100불을. 코딩 수업에 관심 안 가질 것 같은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코딩에 관심이 있는지 뭐 코딩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37세 노숙자 레오 그랜드에겐 정말 황당한 제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노숙자 그랜드는 콜, 현금 대신 코딩 수업을 택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되게 의외의 선택인데. 근데 어쨌든 저분 입장에서 코딩을 선택했다는 건 제2의 인생을 한번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나 봐요. 뭔가를 배워서. 근데 뭐 아무리 이래도 이게 당장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딩이 뭐 배워서 하루 이틀 만에 돈 벌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딩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 이분 뭐 옛날에 뭐 개발에 그래도 뭐 발가락이라도 한번 담궈본 사람인 거 아니에요? 발가락이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노숙자 그랜드는 이전에도 코딩 관련 공부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그랜드는 매일 1시간 동안 맥콘록에게 코딩 수업을 받았고요. 공부한 걸 토대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니 앱 개발이 쉬운 줄 아나? 둘 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일부 사람들은 노숙자 그랜드가 코딩 수업을 포기하고 결국 중도 하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노숙자 프로그래머 그랜드. 그리고 그 결과 그랜드는 코딩 공부를 한 지 넉 달 만에 카풀 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카풀? 난 저 그냥 프로그래밍커녕이고 저 구조를 짜지도 못할 것 같은데. 자, 심지어 이 앱은 카풀을 통해 절감한 이산화탄소량을 알 수 있는 친환경 앱이었는데요. 이 노숙자 그랜드 앱 개발 소식 듣고 다운받았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친환경 카풀 동참이요. 환경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멋져요. 직접 앱을 다운받겠다며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아유 $100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저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는데. 그럼요. 아니 그 수많은 노숙자 가운데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았냐고. 이게 운명적으로 잘 만난 거죠. 진심이 통한 거지. 돈 대신 코딩 공부를 선택한 거리의 노숙자. 그야말로 진정한 스트리트의 능력자였습니다.